연매출 300억, 수백 명 직원을 이끄는 이 남자는 10년 전 차가운 길바닥에서 컵라면 하나로 허기를 달래던 노숙자였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IMF 외환위기로 모든 것을 잃고 가족마저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는 삶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보다 더 시린 건 혼자라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죽음 대신 이것을 택했습니다. 폐지 한 장에서 시작된 기적. 그를 일으켜 세운 단 하나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은 한 남자의 역전 드라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삶의 무게, 차가운 새벽을 견디며 어느새 환갑이 코앞이라지만 제 하루는 아직도 늘 똑같은 새벽 공기로 시작합니다. 서늘한 기운이 발끝부터 스며드는 마루를 딛고 부엌으로 향하면 창밖은 아직 짙은 푸른색이에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는 일. 지난 3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제 몫이죠. 찬물에 손을 담그고 어제 먹다 남은 그릇들을 씻어내면 시큰거리는 손목 통증이 손끝까지 저릿하게 올라옵니다. 뼈마디가 굵어진 제 손을 내려다보면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고단함이 그대로 새겨진 것 같아 가끔은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와요. 끓여놓은 국에 밥을 말아 혼자 앉아 먹습니다. 뜨거웠던 밥도 금세 온기를 잃고 덩어리지는 것처럼 제 마음도 언제부터인가 차갑게 식어버린 듯합니다. 오가는 대화 없이 그저 숟가락 소리만 텅 빈 식탁 위를 맴돌 때면 문득 제가 뭘 위해 이리 아등바등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자식들 공부 뒷바라지, 남편 사업 걱정,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한 시절을 오롯이 누군가를 위해 바쳤지만 이제 와 돌아보니 저 자신은 어디에 있었나 싶어요. 거울 속 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어진 눈가의 주름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구나 하는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간혹 몸살감기라도 걸려 알아 누울라치면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릅니다. 약 한 봉지 챙겨줄 사람 없이 혼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다가 덜컥 겁이 나기도 해요. 앞으로 남은 날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습니다. 원래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뭐.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다들 이렇게 살아가잖아. 그리곤 다시 털고 일어나 찌뿌드드한 몸을 이끌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마치 고장난 태엽 인형처럼 정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그저 제 몫이라고 평생 그리 배워왔으니까요. 새벽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나 이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이유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 눈물이 무엇 때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딘가 모르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고 올라오는 서러움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도 가끔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 날씨를 알려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거울 속 낯선 얼굴. 요즘 들어 부쩍 어깨가 굽어지는 것 같아 신경 쓰였던 날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려 몸을 일으켰는데 허리가 으윽 소리를 내며 저를 붙잡더군요.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수를 하고 크림을 바르려는데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깊게 패인 미간주름, 눈가에 자글자글한 잔주름,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감출 수 없는 푸석한 피부. 예전엔 탱탱했던 볼살이 축 처져 흘러내리는 것 같고, 거뭇거뭇 올라온 기미들이 마치 지난 세월의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어떤 어른이 될까 상상하곤 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거나 아니면 온 가족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현명한 엄마가 될 거라고 막연히 꿈꿨죠. 그런데 지금 거울 속 저는 누가 봐도 평범한 아줌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그저 늙어버린 저의 모습이었죠. 쨍한 색깔 옷은 꿈도 못 꾸고 늘 편한 바지에 헐렁한 상의를 입는 게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내 옷장 속에는 이제 나를 위한 옷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저 가족을 위해 편하고 실용적인 옷들만이 가득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조용한 충격이었습니다. 싸늘한 새벽 공기가 심장까지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었죠. 아, 이게 나인가? 스스로에게 묻는데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문득 돌아보니 그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 대신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불리는 게 당연했고 그렇게 불리는 것이 때론 자랑스럽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거울 속 저 낯선 여인의 얼굴에서 나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얼마 전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해서인지 피부도 훨씬 좋고 생기 넘치는 모습들이었죠. 한 친구는 퇴직 후 늦깎이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며 눈을 반짝였고 또 다른 친구는 혼자서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왔다며 흥분해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 남편 내조, 시부모님 봉양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엄마니까, 아내니까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 거울 속 저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서운함 같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뭘 하고 살았지? 나의 꿈은 어디로 갔을까? 어쩌면 저도 그림을 배우고 싶었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을 텐데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져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미안해서 그저 나는 괜찮아, 가족이 최고야 라고 되뇌었죠.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건 빈 껍데기 같다는 느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딱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속 저는 제 이름도 잊어버린 채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버린 듯 했습니다. 제 삶의 주인공이 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 묘한 상실감. 이 모든 희생과 헌신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나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너무 늦은 걸까요? 문득 지나간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게 된 걸까요? 앞만 보고 달려온 나의 계절들. 나는 말이야, 어렸을 적엔 참 꿈도 많고 끼도 많았던 아이였어. 동네 잔치라도 벌어지면 앞에 나가서 재롱 부리기 좋아하고 친구들 모아놓고 이야기 꾸며 들려주는 걸 그렇게 즐거워했지.
언젠가 나도 곱게 한복 차려입고 무대 위에서 판소리 한 자락 시원하게 뽑아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참 별것도 아닌 꿈 같았어. 그저 재미있는 상상 속의 일이라고 생각했지. 곱게 피어나는 꽃처럼 청춘을 맞이했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은 오롯이 나만의 것이 아니었어.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나라는 이름 앞에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수식어가 더 먼저 붙었지. 아이들 웃는 얼굴만 봐도 배가 불렀고, 남편이 퇴근길에 어깨에 한 번 툭 쳐주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시름이 녹아내리는 줄 알았어. 그때는 그랬어. 사랑 하나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젊음 따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고 믿었지. 그게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이 살아가던 방식이었으니까. 두 아이가 줄줄이 태어나고 남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어깨가 무거웠어.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 뒷바라지는 온전히 내 몫이었지. 따뜻한 밥상 차려주는 건 기본이고, 혹시라도 직장에서 힘든 일 있을까봐 잔뜩 긴장해서 얼굴색 살피는 것도 내 일과 중 하나였어. 혹여나 지친 남편에게 내가 짐이 될까봐 늘 웃는 얼굴을 하려고 애썼어. 내조하는 아내로서 내 남편이 밖에서 기죽지 않고 힘낼 수 있도록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남편을 향한 내 마음은 그 무엇보다 애틋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 아이들 이야기는 또 어떻고, 우리 애들 학비 마련하느라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 동네 아주머니들과 삼삼오오 모여 김치 공장에서 허리 한 번 못 펴고 일했던 날도 많았고, 밤에는 공단에서 가져온 부업 거리를 놓고 꼬박 밤을 새우기도 했어. 손끝이 갈라지고 어깨가 돌덩이처럼 뭉쳐도 내 새끼들만 잘 클 수 있다면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버텼지. 비록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길 바랐거든. 그게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여겼어. 아이들이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것 다 해줄 순 없어도 배골치 않고 남들만큼은 배우게 해주고 싶었으니까. 낡은 교복 물려 입히면서도 어깨 으쓱하며 학교 가는 뒷모습을 보며 눈물 지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 시절에는 모두가 그랬어. 앞집도 옆집도 다들 자식들 잘 키우겠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악착같이 살았지. 명절에 모여 앉으면 자식들 대학이며 취업 이야기가 꽃피고 서로 아픈 손가락 자식들 이야기하며 눈물 훔치던 기억도 선명해. 나도 그 시절의 한 조각이었어. 내 이름 석자보다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불리는 게 더 익숙했고, 내 삶의 기쁨과 슬픔의 모든 기준은 가족에 있었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치였고, 내 개인적인 행복은 늘 뒷전으로 밀어두었어.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르다가도 금세 내가 가족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으로 다스리곤 했지. 후회는 없어. 그때는 정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가족을 향한 내 사랑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던 순간들이었으니까. 그 치열했던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아릿해져 와.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멈춰서 보니 제 곁엔 아무도 없더군요. 깊은 우물 속 홀로 잠겨버린 마음. 자식들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조용해진 집은 처음엔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평화는 짙은 고요함으로 이내 견딜 수 없는 침묵으로 변해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제 심장이 뛰는 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려서 귀를 막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저녁 밥상을 차릴 때도 늘 제 몫만큼만 준비하게 되더군요.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도 문득 이 많은 반찬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떠먹을수록 목이 메어와서 결국 수저를 놓아버린 날도 많았어요. 굳이 씹지 않아도 넘어가는 밥은 영혼 없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시끌벅적한데 이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멈춘 게 아니라 저만 홀로 다른 세상에 갇힌 기분이었죠. 거실 한가운데 놓인 큼지막한 텔레비전에서는 세상 이야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지만 제 귀에는 그저 우웅거리는 소음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채널을 돌리고 돌려도 제 마음을 붙잡을 만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더군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저를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제가 더 이상 그 행복한 가족의 일부가 아닌 것만 같아 서늘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 엄마, 아빠 잘 지내시죠? 하고 묻지만 제 안부를 묻는 진심보다는 의무감에서 하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입을 꾹 다물게 되었어요.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 외로워서 정말이지 벽을 보고 하염없이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 나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해야 할까? 사는 게 다 이런 건가 하고요. 제 목소리는 메아리도 없이 텅 빈 공간에 흩어졌지만 잠시나마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작게나마 위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형님, 누님들 중에도 혹시 너무 외로워서 벽 보고 이야기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제가 형님, 누님들의 친구가 되어 드릴 테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제가 혼자 사겨왔던 속마음들을 이제는 이 자리를 빌려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아빠는 뭘 그렇게 계속 걱정해? 자식들의 이런 말이 칼날처럼 박히던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 혹은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저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더 말문을 닫게 되었어요. 제가 살아온 세월 속에는 수많은 기쁨과 슬픔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야 하는 건가 싶었죠. 쌓이고 쌓인 외로움과 서운함은 제 가슴 한복판에 깊은 우물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 우물 속에는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차마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이 가득했어요. 밤이 되면 그 우물은 더욱 깊어져서 제가 그 바닥에 홀로 잠겨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차갑고 어두운 감정의 수렁 속에서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어요. 이따금씩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 하는 의문마저 들 정도로 무기력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 외로움과 고립감이 저를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놓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마주친 풍경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멈춤과 바라봄. 며칠 밤낮을 울고 나니 제 몸속의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눈물조차 메마른 채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세상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 아득했고 제 심장 소리마저도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는 오랜 시간 멈춰선 낡은 시계처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빈 껍데기가 된 기분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희미하고 의미 없이 다가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서러움이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이젠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숨만 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창밖에서는 새들이 제잘거리고 저 멀리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저는 베란다 창가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는 무의 상태. 그저 하염없이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을 보고 있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창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빗줄기 속에서 먼지들이 마치 작은 별들처럼 조용히 춤을 추고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아이고 먼지 좀 닦아야겠네 했을 테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작은 먼지들이 어둠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제 삶도 저 작은 먼지 같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뒤에서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던 삶. 스스로 빛나기보다는 누군가를 비추는 빛에 기대어 존재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저는 언제나 저 자신을 뒷전으로 밀어두었죠. 잘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렇게 살아온 제가 지금 행복한가? 라는 질문이 쿵 하고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니, 사실은 답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죠. 그때였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고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또렷해지는 소리였죠. 너는 충분히 애썼어. 너도 괜찮아.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제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 같았습니다. 창밖의 먼지들이 조용히 빛을 내며 존재하듯이 저 또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저는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순간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눈물이었어요. 서러움과 비통함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해방감이 섞인 눈물이었죠.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래, 나는 소중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무작정 희생하며 살지 않아도 괜찮아. 어쩌면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 한편에 켜진 작은 불빛처럼 새로운 희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구나.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허락하는 이기적인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욕심이 전혀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줄 소중한 다짐처럼 느껴졌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제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81번째 계절의 작은 시도. 내 나이 60 중반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내본 적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늘 가족이 먼저였고, 남편이 먼저였고, 자식들이 먼저였죠. 그렇게 한평생을 바삐 살아내고 나니 문득 거울 속에 낯선 얼굴이 저를 보고 있더군요. 그 얼굴에선 어떤 생기도, 어떤 설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시간의 흔적만이 무겁게 새겨져 있을 뿐이었죠. 그렇게 한동안 거울을 들여다보며 멍하니 서 있다가 가슴 한구석에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위한 작은 시도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막상 무언가를 하려니 막막했어요. 평생 주부로 살아온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남들은 다들 젊어서부터 자기 취미를 찾아 신나게 살던데, 이제 와서 제가 뭘 시작한다고 달라질까 하는 온갖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에 붙은 도예 초급반 수강생 모집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흙으로 무언가를 빚는다는 게 왠지 모르게 끌렸습니다. 차가운 흙의 촉감을 느끼며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달까요. 망설임 끝에 결국 용기를 내어 등록을 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수강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펜을 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떨릴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에 가슴이 쿵쾅거렸죠. 수업이 시작되는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말이죠. 오랜만에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마음에 드는 단정한 운동화를 한 켤레 샀는데, 그 하얀 새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어딘가 모르게 가벼웠습니다. 평소 타던 버스 노선이었는데도 그날따라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익숙했던 골목길 담벼락의 능소화도, 삐죽 고개를 내민 잡초들도 모두 새롭게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 막 새로운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라도 하듯이요.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제 차례가 다가와 하차 벨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한 짓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었죠. 문화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니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흙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도 있었어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아 제게 주어진 흙덩이를 내려다보는데 그 차가운 흙덩이 위로 제 지난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옆자리 수강생들이 서슴없이 흙을 주무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손이 뻗어지더군요. 처음에는 흙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고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잡히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싶었죠. 하지만 선생님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며 차근차근 따라 해보니 신기하게도 제 손끝에서 조금씩 형태가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어설픈 그릇이었지만 제 손으로 직접 흙을 빚어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2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오직 흙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남편의 잔소리도, 자식들의 걱정도, 저를 짓누르던 모든 근심 걱정도 잠시 잊을 수 있었죠. 그저 손끝에 느껴지는 흙의 감촉과 제 의지대로 만들어지는 작은 조형물만이 저희 세상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약을 바르는 순간에는 왠지 모를 벅찬 감동마저 밀려왔습니다.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이렇게 나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구나. 하는 뿌듯함이 온몸을 감쌌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질녘 노을빛에 물든 하늘은 어찌나 아름답던지.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풍경이 마치 저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게 될지,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지, 작은 호기심과 함께 가슴 한편에 낯선 설렘이 차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나요?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자랑 좀 해주세요. 하지만 제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더군요. 흔들리는 마음. 당신 요즘 바람났어. 남편의 비아냥거리는 한마디가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고 가끔은 친구들과 점심도 먹으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지 한두 달쯤 됐을까. 전에는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시도들의 남편은 시큰둥하더니 급기야 이런 말까지 내뱉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바람이라니.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느끼던 죄책감을 몇 배로 키웠다. 솔직히 말하면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할애하는 게 편치만은 않았다. 그림 물감을 사고 붓을 새로 장만할 때마다 이 돈이면 손주에게 예쁜 옷이라도 사줄 수 있을 텐데 이 시간에 집안일을 좀 더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내가 아주 큰 사치라도 부리는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늘 찜찜했다. 평생 가족을 돌보는 것이 내 역할이고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챙기기 시작하니 그 관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달았다.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는 걸까 끊임없이 자문하게 되는 것이다.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갑자기 웬 그림이야? 나이 들어서 무슨. 집에 있는 남편 밥은 잘 챙겨줘. 같은 말들이 들려왔다. 어떤 날은 친한 친구가 야, 너 요즘 얼굴이 너무 피었더라. 조심해. 남편들 괜히 딴 생각할 수 있어 라며 걱정하는 척 조언을 건넸는데 그 말이 왜 그리도 뼈 아프게 들리던지. 내가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가족에게 소홀하고 있다는 증거라도 되는 양 느껴졌다. 아이들도 처음엔 엄마 멋있다 며 응원했지만 내가 그림에 열중하느라 저녁 메뉴를 좀 늦게 정하거나 거실에 물감 냄새가 배면 은근히 불평하기 시작했다. 엄마, 집이 좀 지저분해진 것 같아. 엄마 예전엔 이러지 않았잖아. 같은 말들. 그때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밤늦게까지 화구통을 들여다보거나 서툰 붓질에 몰두하다가 문득 시계를 보면 자정을 넘길 때가 많았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남편의 차가운 시선과 정리되지 않은 집안 꼴을 보면 자책감이 물밀듯 밀려왔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이 나이에 굳이 이러면서 가족들에게 불편을 줘야 하나?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어딘가 초췌해 보였고 예전에 넉넉하고 푸근한 내 얼굴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았다. 정말 포기해야 할까?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 과분한 꿈이었을까 하는 좌절감에 몇 번이나 붓을 놓을 뻔했다.
내가 나를 위한 길을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나 외롭고 힘든 일일 줄은 미처 몰랐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그림이 주는 새로운 행복감과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고통 사이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예전 같았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나를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 지난 몇 달간 제 안에서는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활짝 열리고 그 사이로 새로운 바람이 불어들어온 것만 같았죠. 예전 같으면 그저 참고 넘겼을 일들, 혹은 속으로 끙끙 앓으며 불평만 했을 상황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부에서 우연히 얻었던 깨달음과 7부에서 만났던 위인들의 지혜가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단단한 뿌리를 내린 덕분인 것 같아요. 미움이 연민으로, 외로움이 고독의 즐거움으로 바뀌는 신기한 경험도 했고요.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저 자신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누군가의 엄마, 아내로 살면서 나라는 개인의 목소리를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즐거워하는 것,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늘 뒷전이었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다만 저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잊고 살았던 거죠. 마치 그림자처럼 늘 누군가의 뒤에 서서 저의 빛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시끌벅적하게 저녁을 먹고 있었죠. 제가 요즘 푹 빠져 있는 그림 그리기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들은 듣는 둥 마는 둥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며느리는 어머니,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하죠. 그런 건 나중에 느긋하게 하셔도 되잖아요. 라고 흘려 말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하긴 내가 뭘 하고는 이내풀이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모두를 둘러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요즘 그림 그리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 처음에는 다들 제 말에 집중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제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자 서서히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너희들 돌보고 아빠 내조하면서 살았어. 물론 그 시간들이 소중하고 행복했지만 가끔은 나라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잊고 살았던 것도 사실이야. 그림을 그리는 건 엄마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소중한 방법이란다. 이건 그저 시간을 보내는 취미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일이란다. 엄마가 행복해야 너희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니? 제 말을 들은 아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고 며느리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손주들은 그저 조용히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침묵이 흐르는 듯 했지만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닌 사색과 이해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는 그저 엄마가 좀 쉬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랬어요. 엄마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네요. 며느리도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무심했네요. 하고는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거짓말처럼 가족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가끔 제 그림 도구를 정리해 주기도 하고 며느리는 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 어머님, 이번 그림은 정말 색감이 좋아요 하며 진심으로 칭찬해 주더군요. 손주들은
제게 그림을 그려달라며 졸졸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그들의 관심과 인정은 제가 저 자신을 나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가 변하자 가족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가족의 말 한마디, 작은 무관심에도 쉽게 흔들리고 서운함을 느꼈는데, 이제는 제 안에 단단한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았어요. 가족을 향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억누르지 않고 저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저를 존중하기 시작하자 가족들도 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내뿜는 에너지 자체가 변한 것처럼요. 더 이상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책감이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무기력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나는 나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라는 단단한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 이것이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나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이 여정은 저에게 새로운 자유와 평화를 안겨주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이더군요. 달라진 풍경. 참 신기하죠.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렇게 애태우던 시간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의 저는 이렇게 평화롭습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일에도 속이 상해서 잠 못 이루고 괜스레 가족들에게 날선 말을 뱉어 후회하곤 했었죠. 지나고 보니 다 제가 만든 감옥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마치 제가 쓰고 있던 안경의 도수가 바뀌기라도 한 것처럼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실수로 제가 아끼던 찻잔을 깨뜨렸지 뭐예요? 예전 같았으면 아마 버럭 화를 내거나 최소한 며느리 얼굴에 서운한 티를 팍팍 냈을 거예요. 아이고, 그걸 또 깨뜨려. 조심 좀 하지 하면서 속으로 한숨을 100번은 쉬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그 찻잔도 이제 자기 수명을 다했나 보지 뭐. 하고 말했더니 놀란 며느리가 더 미안해하는 거 있죠. 제가 먼저 다치지는 않았니? 하고 물어봐 주니 며느리 눈에 금세 안도감이 서리는 걸 봤습니다. 사실 뭐 찻잔이 뭐가 그리 대수겠어요. 사람 마음이 더 소중한 건데 말이죠. 이런 여유가 제게 생겼다는 것이 스스로도 놀랍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에는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으려나 하며 걱정부터 앞섰는데 요즘은 그저 따뜻한 햇살이 창을 넘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주전자에 물이 끓는 소리, 작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 아들이 출근하며 다녀오세요 하고 외치는 소리 하나하나가 제겐 특별한 음악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사소한 것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저 더 높은 곳, 더 많은 것을 향해 달려가기 바빴죠. 성공해야 행복하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작 제 옆에 놓인 보석 같은 순간들은 놓치고 살았던 겁니다. 이제는 달라요. 저녁 밥상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국 한 그릇. 가족들이 둘러앉아 소소한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특별한 이벤트나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저 해질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것,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한바탕 웃어보는 것, 좋아하는 책을 펼쳐 들고 고요하게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큰 위안과 기쁨을 주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행복의 기준을 바꾼 걸까요? 아니면 행복이 늘 제 곁에 있었는데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제 마음 속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욕심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진짜 저 자신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내 안의 평화를 찾으니 세상이 온통 평화로워 보입니다. 거친 파도 같았던 제 삶도 이제는 잔잔한 호수 같아요. 가끔 작은 물결이 일렁이기도 하지만 이내 잔잔해지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이런 평온함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대신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온전한 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로소 제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게 된 기분이랄까요. 이런 소중한 변화가 제게 찾아왔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이 행복을 저 혼자만 간직하기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긴 여정의 마지막 순간,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제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 이야기가 때로는 여러분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란 참알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고 예기치 않은 파도에 부딪히곤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쁨에 가슴 벅차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깊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지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나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순간 여러분의 눈빛과 마음을 제가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이라는 드라마를 쓰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저마다의 무대 위에서 때로는 찬란하게 빛나고 때로는 그림자 속에 숨어 흐느끼기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모든 과정을 홀로 감당해 온 강인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난 세월을 후회하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마음을 접으려 하시나요?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변화와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기에도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에도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기에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르고 적절한 때입니다. 60대, 70대, 그 어떤 나이도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꽃은 제각기 다른 계절에 피어나듯 당신의 삶도 가장 아름다운 때에 활짝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씨앗 하나를 심듯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보세요. 두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혹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해 온 당신의 삶이 얼마나 값진지를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거울을 보며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고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속삭여주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감탄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작은 행복들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마음 속에 이미 온전히 존재하는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감싸 안아주세요. 당신의 상처를 보듬고 당신의 결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둠 속을 홀로 걷는 듯한 외로움에 사무칠 때도 세상에 나 혼자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것 같아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 아셨듯이 우리의 고통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당신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비슷한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어깨를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 인생 톡톡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쉼터가 되어주고 때로는 따뜻한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찾아와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위로와 용기를 주고받아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계속됩니다. 비록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 더 밝고 따뜻할 것입니다. 낡은 페이지를 넘기고 새로운 장을 시작할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 안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과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당신의 인생 이막을 뜨겁게 응원하며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쉼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